전주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느냐면 여기에는 이 뛰어난 장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하느냐면 처적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도적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몽고가 침공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 아무리 못나도 우리나라가 고려를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에 자원이 있어야 돼요.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동선역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승리를 해요. 그리고 자주부사 최춘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물량공세로 엄청나게 성을 토의하고 계속 공격을 해도 성이 함락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몽고하고 화친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화친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몽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왕의 사신이 왔는데 성문을 안 열어버려요. 아니 화친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왕이 도장을 찍고 옥새를 찍어가지고 우리 화친했으니까 너 더 이상 배기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열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고려에서는 이 장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편에서 공략을 하던 몽고의 장수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니들 입장에서는 성을 지킨 뛰어난 용장인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되겠냐라고 알려가지고 사형을 위한 어쨌든 이런 것도 대단이다. 근데 계속 막히니까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막히니까 몽골은 아예 별도로 대구경까지 쭉 내려와 버려요. 기병대로. 그래서 광수, 충주, 청주까지 남하를 해요. 결국 강화가 성립이 됩니다. 72명의 다국가치를 주고 강화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1차 침공은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서 끝나면 끝이 우리 역사가 참 단순해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몽고군이 철수를 하자 서북면에서 이제 다국가치를 72명이나 줬어요. 근데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이 뭐냐면 공물의 요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공물 이야기가 나올 건데 어쨌든 안 되니까 당시에 집권자였던 최후가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몽골은 기병대이기 때문에 바다에 약하다. 그건 옛날에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나라는 강화도로 가버립니다. 건너가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으로 저기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청나라의 별동대가 막아서 버리니까 강화도로 못 갔어요. 근데 소현세자나 효령대군이나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강화도로 가 있는 상태에서 강화도가 함락됩니다. 청나라도 똑같은 기병대인데 여진족 출신이고 만주족 출신이고 이러한데 왜 함락됐냐면 그때는 조선의 장수가 항복을 해버리고 수전에 등한 사람이 이 강화도를 건너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함락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32년도 7월에 되면 강화도 천도를 결심을 하고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경에 살고 있는 지금이야 10만인데 고려시대 인구가 1000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강화도로 입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구려가 제가 지난번에 시험을 보냈죠. 수당의 질국에 맞서서 싸울 때 견벽 청야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견벽 청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을 견고하게 쌓고 높게 쌓고 들을 비워버리는 입보도 마찬가지예요. 성이든지 아니면은 섬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성을 지키는 거예요. 섬으로 가는 것은 이제 작전 때문에. 그리고 내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고려시대 내시하고 조선시대 내시하고 다르다. 고려시대 내시는 왕의 측근 문신들. 내시 윤복청하고 순무사는 이제 서경을 돌아다니던 무장이죠. 무장. 요즘으로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 서부대장이고 요즘으로 치면
경찰, 국장팀 보는 사람이 사경 수무사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현지에서 하고 있는 바로같이 사례를 몽골에 관련한 사례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도를 했고 또 하나는 몽골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사 항대를 최은우는 1234년에 지은 저택에다가 또 도방을 설치, 자기 걸 이렇게 도방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정원수로 원림을 숲을 만들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꼭 이럴 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적이 있었고 자취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느 대학, 모 대학의 이사장 집 앞을 그 동네가 모 대학의 이사장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의 이사장 집이었어요. 근데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성벽이 쌓여 있고 인근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반대편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가 몇 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곳과 반대편은 그 모 이사장, 모 대학의 이사장 집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길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일단 집은 세 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이었던 게 뭐였냐면 정원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정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집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원리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정원수 개경에 있는 정원수를 이쪽으로 갖고 와갖고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빙고 하면 도박을 그런 게 아니라 방화도 서산에 빙고예요. 이런 뭐냐면 얼음 빙자에 창고 빙자에 얼음 창고.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없었고 고려시대에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 이 빙고. 서울에 가면은 지금도 서빙고가 유명해요. 서빙고. 서쪽에 있는 땅을 깊게 파가지고 그곳에다가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한가문을 열면 거기에다가 얼음을 넣다가 여름철에 빼다 써요. 아무나 빼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냉장고가 아무 때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쪽은 아니죠. 이 시기에 얼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죠. 아무튼 그런 시설들, 궁궐, 관아, 사찰들, 그리고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자기가 거주하는 곳, 왕이 거주하는 곳, 그 다음에 밖으로 한 번 더 있고 중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서해 저기하고 지금은 강화도가 육지가 아니라 저기 섬이 아니라 육지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대교가 강화 대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차로 주말에 가면은 제가 옛날에 후봉 가봤는데 하도 정신없이 술만 처먹다 가고 강화도를 제대로 구경을 못하고 오기는 했는데 근데 아무튼 차가 주말만 되면 차가 막혀요. 강화도는 한번 가볼만 합니다.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데에 벽인양구, 심리양구를 거치고 산성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려시대에 천도에서 제2의 수도인 것이죠. 그래서 뭘 하느냐? 연등회라든지 팔관회라든지 각종 연회를 합니다. 24건의 연회 중에 절반 이상은 고종 30년대, 즉 강화도 천도한 이후에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진주는 아까 이야기했죠. 최충원 집안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다.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단성, 남해, 전라도 화순, 순주, 고성, 강진, 진도, 인피 그리고 이런 곳들에 대규모 공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개경에서 올라와.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백성들은 여기까지 침략을 당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왔으니까 여기 이
이쪽에서는 멍사가 가능했어요. 나주평야 있죠? 그럼 나주평야에서 강화도로 어떻게 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배 타고 세금이 같이 나요. 세금이. 이쪽 지역에 있는 진주는 여기에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그래서 진주성 싸움이 임진왜란 때 1차 진주성 싸움에서 김시민이라는 진주 역사가 이곳을 나가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맞고 육지에서는 김시민입니다. 그래서 두 양반이 시도가 뭐냐면 충고. 근데 이 두 양반이 막아서 결과적으로 전라도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연등의 팔관에 각종 연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달 예를 들면 1649년 고정 32년 5월달에 연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비단을 뭐 있는 거에 칩시다. 문수채화, 근해 잘 모르겠어요. 은단추, 자개 한여름이에요. 6월달이면 5월달이면은 음력이에요. 음력. 음력 5월달이면 한여름인데 한여름 대가는데 뭐가 나오냐면 얼음으로 나오고 오후가 잘. 8배 이상 뭐냐면 얼음으로 만든 이렇게 8가지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백성들은 몽골의 침략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강화도에서는 연휴가 적었었어요. 여기가 없죠. 춤추고 놀아요. 백성들은 밖에서 몽골군의 침략이 말 걸고 말해서 온갖 건물들, 가옥들, 뭐 성들 아니면은 황룡사와 같은 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타고 있는데 강화도는 아무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의 최시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뭐 결사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항쟁한 게 아니죠.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기절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들은 연애를 했어요. 2차 침입은 환도 요구합니다. 이제 바다 건너는 힘들어요. 사해를 건너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이었으면 말이 나겠지만 그때는 환도를 요구합니다. 즉 개성으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살타이라는 명장이 처인성 싸움에서 전사예요. 뭐 이제 사사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당시에 백현원의 적이었던 승려였던 김윤우가 관료들은 다 도망갔는데 일반의 백성들은 딱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수습을 해야 할 때 당시에 승려였던 김윤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숨을 걸고 싸워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싸웠는데 그 싸움을 하는 도중에 살리타이가 화살을 맞고 죽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최후의 가병들이 나서서 조금 깔짝깔짝했죠. 홍보원이 누구냐면 원래는 고려의 신하였는데 몽골로 투항한 사람, 배신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2차 싸움에서 장수가 죽어버리니까 장군이 죽어버리니까 몽골군이 패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탕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살리타이의 부장입니다. 자기가 모시던 직속 상관이 고려까지 와가지고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장수가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동진이나 금, 왕성까지 다 등장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말을 타고 교섭 없이 그냥 앞에 죽었던 자기 직속 상관의 보복 전투예요. 그래서 말을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전라도 경상도까지. 몽고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항복을 요구해요. 자, 우리 병력이 이 정도 되는데 일상 잘하거든. 니들 나한테 항복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안 하면은 다 물려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그게 첩보아요. 그래서 무교섭입니다. 여기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판도를 요구했는데 아예 교섭도 안 하고 전라도 경상도까지 쭉 밀어갑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성을 짓어요. 개주라든지 오중주, 대릉 이런 데서. 근데 나머지
나머지 지역들은 충분하게 붙여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강화를 제의해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국왕 친조예요. 고려의 왕이 직접 몽고로 들어와서, 원나라로 들어와서 항복해요. 몽고로. 그게 친조예요. 조공을 바친다. 자신이 직접. 근데 핑계를 뭘 대느냐면 모두가 상중이다. 그러니까 왕의 생모가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 나갈 수는 없고, 대신 왕씨 성을 가진 왕족이 나가겠다. 그래서 신안동 전이라는 왕정이죠. 여기가 입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육지로, 아까 입보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 또는 섬으로 귀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육지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몽고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결사적으로 항전한 반몽 단원들, 저런 성들을 지켰던 단원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준과 귀족 자제의 열명이 대신 가가지고 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터진 게 뭐냐면 몽고가 원나라가 복잡해. 왜? 왕자들이 많아.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왕이 되려고 하면 어딘가에 줄을 잘 세야 돼요. 그래서 항구가 다시 돌아가요. 왕이 계속 때문에 교섭하고 강화한 것까지만 하고 얼른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김윤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이거는 고려사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윤은 고종 때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승려가 되어가지고 백현원에 살았는데 몽골병이 오자 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피하고. 몽고의 원수 살리타이가 쳐들어와서 처인성을 공격하자 김윤호가 그를 활로 쏴 죽였다. 활로 쏴 죽였겠어요. 그냥 날아오는 화살에 죽었겠지. 근데 어쨌든 왕이 그 공을 가산히 여겨 상장군, 제일 높은 대장군이 아래에요. 상장군을 제수하였으나 김윤호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말하기를 싸울 때를 당하여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한때 이 무거운 상을 받으려 굳이 사용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나징대군이 삼남경으로 고쳐 실수했다. 뒤에 그는 또 뭘 하느냐면 충주성 방어 결과이라고 하게 됩니다. 몽고병이가 성을 포위한 지 70일이 되고요. 2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량미가 다 떨어지니까 김윤우가 사주를 설득하고 동리하여 말하기를 만일 힘써 싸울 수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자로 제수할 것이니 너희들은 불신하지 말라 하였다. 드디어 관청 소속 노비들은 뭘 하느냐면 노비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살라버렸어. 니들 목숨 걸고 싸우면 이제 신분 해방해 줍니다. 또 빼앗은 소와 말을 나눠주니 사람들이 다 죽은 물을 쓰고 적진에 나갔다. 몽골군이 드디어 남쪽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를 막아버립니다. 그 공으로 그는 가문이 상당히 격세를 받았고 나머지 공공이 있는 자는 분노, 백정이 있기까지 이 사람들은 천민들이에요. 근데 관작을 받는다는 것은 양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국면 경마사가 되었으나 그때 동국면을 이미 몽골이 차지하였으므로 여기는 이제 쌍성총과도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고 문과에 이르렀으나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용하고 땡땡 굉장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승려가 되려고 했는데 싸움을 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충주성 방어를 해버립니다. 자, 4차 침입은 국왕 친조. 다시 요구 조건이 똑같아요. 국왕이 직접 들어와라. 또 하나는 뭐냐면 출육한도예요. 육지로 나와서 환도, 도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암관과 홍보원이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강화도하고 개경 인근으로 싹 쓰기를 합니다. 근데 또 원나라에서 왕이 계승이죠. 황제 자리를 무관합니다. 5차 침입은 요 시기에 됩니다. 원헌족이 국왕 친조, 아니 황제 되고 보니까 이것들이 약속만 하지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침공을 했고 한편으로는 공략을 해요. 군사적으로 계속 기병대가 와가지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야 도서관 가자. 자 상을 차려놨으니까 니들 우리하고 도서관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최영이 당시에 집권자인데 오히려 충실도감이라는 도감을 만들고
군사력을 공헌하고 백성들에게는 입보 정책을 합니다. 이 와중에 터진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윤우의 70일간의 분투예요. 그래서 수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쪽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요. 그리고 조정은 사신을 직접 맞이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약간의 저기 하죠. 왕창이라는 사람이 입조를 대신합니다. 왕 대신.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하게 돼요. 6차 또는 7차라고 하는데 병력 또 한도 요구해요. 포로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인구 1000만 명인데 포로만 해서 20만 6,800명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10명 중에 2명은 포로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주연도 완전히 집단위가 돼버리고 뭐 일부 전라도 경상도에 전초들이 강화도로 수비하기도 했는데 항전도 했어요. 그래서 다인 철서라는 곳은 서예요. 탐소 두국 중에 하나예요. 천민 집단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안 주현으로 승격입니다. 올 전체가. 아까 처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인성도 처음에는 처인 두군가 거긴가였는데 다 올라가요. 현. 북계로 이제 그 북계는 북쪽에 있는 경계선 북방항이라 공부면 강가사가 있던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철수를 군대를 물렸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서해안을 쭉 공략해요. 그리고 강화도 갓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뒤쪽에서 막게 됩니다. 근데 수군이 활약을 하죠. 그리고 공물도 끊어버려요. 6월달에 다시 침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8번 침공했다고 철수한 다음에 재침 다시 6월달에 침공. 집중적으로 약탈하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왕 대신 해자 그리고 안경부 창도 다시 하고 뭐 국회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와중에 누가 되느냐면 김준이 유경하고 김준이가 최일을 당시의 집권자를 살해를 해요. 그리고 요 사람들이 최자, 김보정 이런 사람들이 대몽 강화를 주장해요. 남한산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사막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김사원 같은 경우 근데 최고의 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나 최명길은 강화를 주장을 하고 김상원은 결사 항전을 주장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몽 항전을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화를 주장하고 몽고 사실을 직접 마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적 붕괴하고 출력한도 하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건 해가 그래서 출력한도의 기한을 3년을 줍니다. 왜 3년이냐면 이건 이제 고려의 입장이긴 한데 흥골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3년은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대신 후자 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요. 왜냐하면 고려는 최씨 무신 요건이 완벽하게 이제 몰락을 했었고 그걸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배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원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고려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래서 국왕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최씨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최후는 했는데 강화도 방비만 합니다. 조세 수서동이나 뭐 연등의 팔관에 했죠. 몽골이나 가옥 등은 화려해요. 그냥 배경하고 똑같아요.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몽고의 침공이 있어요. 그리고 몽고의 침공이 있기 전에 몽고군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청해야죠. 그러니까 추수기에도 침공하죠. 언제 가리겠어요? 그래서 1년 농사 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몽고군이 물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걷는 단계 세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출혈을 해요. 딱 하나 세금 걷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고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일주라든지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는 목숨을 걸고 오히려 뭐 귀주에서는 초적이 그다음에 처인성에서는 노비들이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선기를 지켜낸 거예요. 몽고는 말 타고 다니니까 기동성 끝내주죠. 그리고 일단 지르고 가요. 항복해라.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약탈해버리고 방어하고 촉구하십니다. 고려는 여기에 맞서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입고정책, 성이나 성으로 들어가서 지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들은 비워버립니다. 청라 정책을 쓰여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이규보가 남긴 동국 이상집이라는 군집에 나왔어요. 고종 46년에 저번에 이제 고려사에 나왔는데 3월에 주연의 수령들로 하여금 피난민을 이끌고 출육 성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을 이끌고 육지로 나와서 농사를 지어가야 목표는 딱 하나죠. 농사 지어야지 세금 더 넣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규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랑캐들이 아무리 완악하다지만 강하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무슨 사례를 말하겠습니까? 뛰어 건너야 저들도 건널 수 없음을 알기에 진치고 시비만 한다. 진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누가 물에 들어가라 말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 죽을 텐데 어리석은 백성들아 놀라지 말고 안심하고 단장이나 살고 저들은 응당 저절로 물러날 것이니 부검이라고 고려는 어찌 갑자기 끝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연등의 8간의 연에 계속 잔치만 하고 있으니까 육지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뭔 일 하고 있는지 뻘짓하고 있다고 되게 고려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산모의 여러 도의 고을들이 난리를 겪어 몽고가 신분하겠습니까? 피폐해졌다. 3세 이에 잡세죠. 세 가지 세금이 있고 사람, 땅, 가옥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의 잡세가 있었는데 그건 면제를 했어요. 그리고 산상과 섬에 들어갔던 여기가 이제 입고죠. 여러 도의 사람들을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 그때 공산성은 공주예요. 공주에 들어갔던 백성들 가운데 굶주려 죽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늙은이와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요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병원 급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마스의 공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폭탄 떨어뜨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전시라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더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노약자, 어린이, 여성이에요. 가장 힘이 약한 사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늙은이와 어린이로 그 시신들로 골짜기를 메운 적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를 나무에 붙잡아 메어놓고 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를 데리고 가려면 피난을 가려면 등에다 업고 가든지 칭얼대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1951년도쯤에 50년도에 한국전쟁이 나고 노분리 충북 우동에 있는 노분리에서 그런 일 비슷한 일이 이유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일가족이 가는데 젖먹이 아기가 있고 부부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미국에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쌍불다리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다리에 밑으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피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만 나면 미군이 거기에다 대고 총을 쐈어요. 계속 총을 쏴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피난하고. 근데 아이 아빠가 어떻게 되냐면 애는 젖먹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젖을 줄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요. 소리 나요. 배고파요. 이러니까 애들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춥고 배고프고 겁나면 무조건 그리고 엄마의 품이 없으면 무조건 울어요. 우니까 아이 아빠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뒤쪽에 가가지고 물 웅덩이가 있는데 아이를 거기에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를 그런 식으로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어느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1950년이거든요. 먼 곳이 아니죠. 20세기라고 하시고 있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처음 충주부사 오정주가 외양 장구와 문서로 한간 영리가 틈이 있었는데 몽골병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논의를 했어요. 좀 의견상의 차이가 있는데 양반 별철을 이건 노부가 그러니까 노비의 군대와 장교 별철을 가지고 서로 시기했어요. 공군 여자 양반이나 관료들은 도망을 쳐버렸는데 오직 노군하고 일반의 백성인 장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히려 성을 지켜버린 사람. 그러니까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을 지킨 거죠. 대몽항쟁과 강화, 농노라든지 그러니까 노비들이죠. 그 다음에 소부, 향소부 공민들은 대부분 보면은 여기를 떠나면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천민 묶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종이 된 유해민 집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처인성, 처인부 거기에요. 거기라고 하면 향소부 거기에 거기에요. 근데 이 천민 집단이 주민들이 승려의 김윤우와 함께 결국은 싸움을 이겨버렸죠. 살리타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인이 편이 됩니다. 김윤우는 그 공으로 충주산에서 방어 결과를 냈어요. 수성하는데 아까 나왔죠. 김윤우가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서 노비분들을 목숨을 걸고 자기의 고향을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성을 하고 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해자전이 나중에 원종이 됐는데 이 사람이 후비가 이 사람은 원나라의 가장 뛰어난 황제가 되는 세조가 이 사람인데 말하는 게 똑똑해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원세조가 되는 이 후비가이가 뭐라고 하냐면 고려는 말리다들이 큰 나라다. 이건 좀 약간의 외교성은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옛날에 당태종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칭송받던 당태종고 정부가 되었다. 이거는 당나라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원래 원고족의 황제가 정보가 못됐는데 그 태자가 왔으니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불개 토풍입니다. 불개는 개자 아니 불자에다가 고칠 개자에 그러니까 고치지 아니한다. 토풍은 뭐냐면 흑토자의 바람풍자가 아니라 고려의 풍습을 고치지 않겠다. 니들은 니들대로 고려처럼 살아라. 실제로는 그건 아니죠. 외교를 수사할 뿐인데 그건 왜 그랬냐면 남성을 아직 정벌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어요. 대륙에 정착을 하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한복으로 한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남성 그리고 내부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후함의 환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뒤통수의 호기가 되지. 뒤통수의 호기 어디냐면 고려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고려 놔뒀다가 우리에게 등번여버리면 남성하고도 싸워야 되고 고려하고도 싸워야 되고 옛날에 거란이 침공을 할 때 송나라하고 고려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후원의 판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에요. 그래서 불배 토풍을 주창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아니죠. 질문. 여기서 끊어야지. 더 하면 배고프죠? 대답.